안녕하십니까, TK입니다. 자, 금리가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저 3월달 전까지만 해도 0.25%로 유지해 왔었습니다. 0.25%. 그런데 3월달을 시작해서 25포인트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25포인트라고 하면 0.25% 올린 겁니다. 사실상 0.25% 올랐다고는 하지만은 0.25%였던 금리가 0.25% 더 올라가지고 0.5%가 됐으면은 이자만 따지면은 2배가 오른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4월달에 50포인트를 올렸습니다. 5월달에 쉬더니 6월달에 또 50포인트를 올렸고요. 7월달에는 무려 100포인트를 올렸습니다. 1%를 올린 거예요. 그렇게 쭉 올려가지고 8월달하고 11월달 빼고 계속 올려가지고 지금은 4.25%가 됐습니다, 여러분. 4.25%면 0.25%에서 4.25%가 됐으니까 무려 17배가 된 겁니다. 자, 금리가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자, 지금 캐나다의 모기지를 받으신 분들이 많죠. 다 거의 다 모기지를 집에서 갖고 계십니다. 근데 모기지 총 부채 비율이 1000조가 넘습니다. 1.6 트릴리언이에요. 1.6 트릴리언 중에 변동금리가 30% 정도 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30%가 변동금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17배가 이자가 올랐죠. 그럼 은행에서 이 원금 상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월 납입 금액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평균 오른 금액이 평균 모기지값, 평균 가구들이 내고 있는 모기지 월 납입 금액이 1,800불 정도라고 해요. 1,800불에서 지금 약 800불에서 1,000불이 올랐다고 합니다. 자, 1,000불이 매달 더 올라갔어요. 그리고 물가가 또 인플레이션이 있죠. 인플레이션도 지금 뭐 7%, 8%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매달. 그러면은 뭐 한 달에 예를 들어서 3,000불을 살았다고 하면 240불이 더 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매달 240불, 매달 또 1000불, 1240불씩 해가지고 거의 1년에 1500불이 15,000불이죠. 15,000불이 올라간 겁니다. 자, 여러분의 연봉이 15,000불이 올해 올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번 올해의 2022년, 작년이죠. 벌써 작년이네요. 2022년 동안 오른 물가, 생활비는 최소 간단 계산만으로 해서 몰기지랑 간단한 생활비만 계산해서 그 정도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투자자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모기지를 8개, 9개씩 받은 분들은 짐이 됩니다. 이거를 팔아가지고 렌트를 받아도 렌트 값을 그렇게 올릴 수도 없고요. 이렇게 렌트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렌트를 올릴 수 있는 비율은 정해져 있습니다. 나라에서 정해주는데요. 그 이상을 올리려면은 청구를 해야 돼요. 내가 이런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렌트 값이 이번에 올라갑니다. 뭐 보안 비용이라든지 뭐 어떤 수리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올랐습니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야 나라에서 정해준 거 이상으로 올리십니다. 나라에서 정해준 거는 1년에 1%에서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짐이 되는 거죠. 이 집을 팔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는 지금 몇몇 하우스 플리퍼 분들 집을 사가지고 고치고 있었는데 3월달에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지금 집을 못 팔고 혼자서 고치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리고 집을 모기지 여러 개 갖고 계신 분들 중에 아직까지 판 분들은 안 계신데 팔할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예, 지금 부동산 투자의 이런 전략이 조금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통짜로 렌트를 주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거는 이제 거의 이익을 볼 수가 없고요, 이자율 때문에. 층으로 컨버전 해가지고 렌트를 주시는 분들은 아직 계신데, 그 중에서도 지금은 버티기 형식, 본인이 한 층에 사시고 다른 층을 렌트를 주시면서 이 올라간 모기지를 감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그냥 투자자들이 아니신데 모기지는 올랐고 생활비는 올랐고 감당이 안 되니까는 어차피 지하실을 많이 안 쓴다고 하면은 지하실을 렌트를 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하실 렌트를 주시려면은, 지하실을 만약에 마감이 돼 있다면 그냥 렌트를 주실 수 있겠지만은, 사실 합법적으로 하시려면 리걸 스위트를 만드시려면은 파이어 세퍼레이션이라든지 알람이라든지 도어라든지 이런 조건들이 갖춰져야 됩니다. 이그레스 윈도우도 있죠. 창문이 만약에 사람이 지나가면 창문이 양쪽에 없다면은 그래서 불이 났을 때 한쪽이 막히더라도 다른 쪽으로 사람이 대피할 수 없다면은 리걸 스위트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물론 창문을 만들 수 있어요. 어디든지 창문을, 이그레스 윈도우를 설치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용이 크고 이 모기지, 이 생활비가 올라가지고 지금 이걸 감당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추가 대출을 받는다든지 이런 큰 돈을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제가 조금 많이 보는 바뀌는 트렌드는 룸렌트 형식입니다. 지하실이 이미 마감이 돼 있다면은 리걸 스위트를 만들지 않고 그 남는 방들을 하나하나 룸렌트를 줍니다. 지하실에 있는 방을 하나 렌트를 주더라도 500에서 600불을 받는다고 하면은 올라가는 모기지를 어느 정도는 충당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좀 트렌드가 바뀌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금리가 올랐는데 생활비도 올랐는데 임금 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선생님들도 파업하고 뭐 파업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자꾸 파업이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실직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은 집을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은 더 많아질 테고, 모기지가 생각을 해보세요. 30% 정도 가량이 변동금리인데, 그 중에서 자, 이 몰기지가 800불씩 1000불씩 늘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30% 중에 절반 정도가 이걸 감당을 못해서 집을 팔아야 돼요. 그럼 15%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주변에 집 몇 개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최소한으로 잡고 한 100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네이버후드 그 안에. 그럼 100개의 집 중에서 15개가 그러한 이유로 금매죠, 금매. 지금 이 집 자체가 짐이 되는 거예요. 이걸로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15개의 집이 금매로 나오면 여러분의 집값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운사이징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다운사이징의 종류도 뭐 그냥 진짜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가는 분들도 있지만은 내 층을 줄이고 하우스에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렌트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다는 트렌드가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다고 하고, 캐나다 은행에서는 4.25% 올리시면서 이 정도면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을 살짝 주긴 줬어요. 하지만 미국은 제가 알기로 올릴 것을 거의 기정사실로 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캐나다도 어쩔 수 없이 따라서 올려야 됩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캐나다가 올리지 않으면 캐나다에 있던 돈들이 빠져서 미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캐나다도 어쩔 수 없이 따라서 올려야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몇 년이 갈지, 1, 2년, 글쎄 2년도 모르겠어요. 1년 정도 버틸 수 있을까요? 1년 정도는 어떻게든 버틸 수 있겠지만은 이게 2년 3년이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 금리가 올라가면은 그게 정말 이 눈에 보이는 이펙트로 나타나는 데는 18개월 정도가 걸린다고들 합니다. 18개월이 걸리면은 이제 3월 달에 올리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4.25% 되는 거는 12월 달, 지난달에 올렸습니다. 이거를 18개월 후에 반영을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의 1, 2년 집값 자체는 몰라도 사람들의 이 마인드는 많이 바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염두에 두시고, 이전에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고 계셨다면 저한테 문의를 주셨다가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신데, 전략을 좀 다양하게 있다는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꼭 통짜 렌트나 컨버전만이 답은 아닙니다. 컨버전이 이전엔 수익률이 제일 좋았죠. 통짜 렌트가 제일 편했죠. 하지만 지금 이 렌트 값이 올리기 힘든 현실 가운데 이 몰기지는 이렇게 빨리 올랐고, 이자는 빨리 올랐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룸렌트라든지 버티기 형식으로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옛날부터 이런 걸 많이 했어요. 자기 집을 사면서 자기는 한 층에 살면서 한 층을 렌트를 준다든지 룸렌트를 준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또 다시 트렌드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